네, 드디어 아주 커다란 나무를 만나러 갑니다. 빅 트리 트레일은 토피노에서도 여기 미어스 아일랜드 택시, 워터 택시를 타시든지 아니면 카약 투어로 가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 이분 아까 전화번호 나왔을 텐데요. 이분한테 전화하시면 예, 토피노에서 그 빅트리 트레일이 있는 섬까지는 약 7분 정도의 아주 짧은 보트 라이드라서요. 예, 멀미를 많이 하는 저도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이렇게 인증샷만 소리를 줄이고 남겨봤는데요. 아주, 날씨가 추웠습니다. 날씨가 9월 초인데도, 예, 그래서 따뜻한 옷 입고 갔었는데요. 물론 걸을 때는 더워서 벗었지만, 보트 라이드 중에는 바람도 세고 추웠으니까 참고하시길요. 그리고 보트 라이드는 왕복에 40불, 예, 현금 준비하시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섬으로 보트를 타고 큰 나무를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울창한 원시림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원주민들의 섬들이 많고요. 아마 섬이라서 그 벌목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착장에 도착을 하면 걸어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올라가서 저랑 함께 걸어 보시겠습니다. 물이 너무 맑아요. 네, 이곳은 원주민들의 공원입니다. 이렇게 제발 리스펙트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빅 트리 트레일이라고 아트 모기가 있는 것 같은데 스프레이를 안 뿌렸습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럴 라이브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빅 트리 트레일이고요. 네, 와우. 토피노에서 워러 택시 타고 7분 정도 걸리고요. 왕복에 40불, 한 사람당 40불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정말 크고 멋진 나무들이 많으니까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사이즈 보시면 우와 이렇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와우, 완전히 원시림 같습니다. 보드워크를 좀 신경 써서 걸어줘야 돼서요. 와우. 이야. 공기가 정말 맑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곳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삥 도시면 약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트레일인데요. 처음과 끝 아주 약간만 이렇게 보드워크가 깔려 있고 나머지는 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행을 좋아하시고 산행 준비가 되어 있으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산행 준비라고 하면 좋은 등산화인데요. 예, 굉장히 진흙도 많고 나무 뿌리도 많고 해서 예, 등산화가 꼭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데서 계속 쭉 걸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Welcome to 뭐라고 썼네요. 예, 원주민 언어입니다. 요즘 토피노에서는 원주민 언어를 계속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보드워크를 참 잘 깔아놨습니다.
근데 이 보드웍도 다 시더 나무로 깔아 놓은 거라서 나무 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너무 좋은 원시림인데다가 피톤치드가 뿜뿜하는데 거기다가 나무 향기라니, 저는 정말 너무 좋은, 예, 산책이었고요. 저 혼자 갔지만 중간중간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보드웍만 하신다면, 그리고 이 보드웍을 해서 가서 이 섬에서 제일 큰 나무가 있는 데를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제일 큰 나무.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보드웍만 하신다면은 뭐 그렇게 좋은 등산화 아니셔도 되니까, 만약에 그냥 관광으로 오셔 가지고 등산화가 없다 하시면 이렇게 보드웍만 걸어 보셔도 되니깐요. 이 보드웍만 걸으셔도 이렇게 큰 나무들을 계속 만나십니다. 나무 정말 크죠? 와, 정말 위를 올려봐도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드웍만 걸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퍼시픽 림이나 다른 데서 본 나무들보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만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드웍만 걸어도 진짜 너무 힐링하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보드웍은 국립공원에서 만나는 보드웍과는 다르게 좀 더 거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더 저는 원시림의 느낌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웨스트 코스트 트레일을 걸어도 이런 보드웍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웨스트 코스트 트레일 생각도 나면서 참 좋았었습니다. 이 보드웍은 가시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시던 할머니도 계셨는데요. 지금 옆에 저 나무들은 나중에 이제 보수공사를 하려고, 보수공사할 때 쓰려고 쌓아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들이 굉장히 약간 뭐랄까, 매끄럽게 손질된 패널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울퉁불퉁한 그런 나무들이어서 저는 더 정감이 갔고, 원시림의 그런 느낌이어서 참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할머니, 할아버지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정말 이번 토피노 여행에 여기 온 거는 너무 잘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느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토피노를 오신다면, 그리고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 트레일 정말 추천드립니다. 가시는 거는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스케줄은. 거의 4시간에 맞춰 주시기 때문에, 예, 시간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혼자인데도 갈 때도 혼자 가고, 픽업도 저 혼자인데도 픽업하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여기가 제일 큰 시더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의 나무였는데요. 사이즈 보이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이게 한 100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800년 넘은 나무를 딴 데서 봤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는 1000년을 거뜬히 넘긴 나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예, 그리고 다시 스케줄로 가면, 예, 전화하셔가지고 몇 시에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토피노가, 그 토피노 안에가 다 돈 내고 주차를 하셔야 되는 페이 파킹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픽업하는 장소를 그 올슨 로드라는 길에서 픽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올슨 로드에다가 주차를 하시는 거는 공짜예요. 몇 시간을 하시든지 공짜이고, 공짜인 이유가 이 올슨 로드는 다운타운에서 조금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한 1분 정도 떨어진 곳이라서 거기가 공짜라서 그쪽에서 픽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토피노 워러 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운타운에서 픽업을 하기 때문에 돈 내고 페이 파킹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섬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낼 건지를 결정을 안 해서 얼마나 돈을 넣어놔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슨 로드에서 가실 수 있어서 이 택시가 더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시고
끝나셨을 때쯤 돼서 전화를 하시면 바로 오세요. 계신 데에서 또 얼마 안 걸리니까. 그렇게 스케줄도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어서 예, 가보기 좋은, 그리고 이렇게 계속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을 만나는 빅 트리 트레일입니다. 사실 이 트레일을 걷다가 제가 좀 아주 어 약간의 사고도 있기도 했는, 사고라기 사고죠. 예,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그거는 예, 찍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보도석이 쫙 깔려있는 길에서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보도석을 따라가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도 늘 마크가 잘 되어 있는 트레일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너무 간만에 있어서 좀 많이 놀랐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드워크 옆에 지금 파란 리본 보이시죠? 예, 보드워크와 함께 이렇게 파란 리본들이 다 메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그렇게 해서 이게 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이게 맞는 길이야를 알려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End of Boardwalk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돌아가셔도 돼요. 돌아가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황색 리본과 파란색 리본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황색 리본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 많이 보드워크이 전혀 없고 길이 좀 험했지만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도 파란 게 보이고 오른쪽에 핑크색도 보이고 굉장히 길은 이렇게 많이 머디했어요. 많이 머디하고 진흙탕에 나무 뿌리도 많고 나무 위를 건너가기도 하고 나무 밑을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뭐 이런 길을 워낙 좋아하고 이런 산행을 평소에 예,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저는 무섭지가 않았었는데요. 그리고 들어가 볼수록 이렇게 계속 커다란 나무들을 만나게 돼서 원시림을 산행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트레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저 표시를 보면서 예, 갔어야 했는데요. 왜냐면 가다 보면 작게 이렇게 트레일이 또 갈리는 데가 보여요. 그러면 절대로 그런 데를 가시면 안 되고 저 파란색이나 저 주황색 리본이 어디에 묶여 있나를 잘 찾으셔서 그게 보이는 데만 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 길을 가면서도 또 제 인생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를 참 감사했었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발 밑에 있는 그 등불이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 구절을 묵상할 때 참 그랬던 게, 깜깜한 밤에 등불이 발 밑에만 딱 있으면 이 등불이 뭐만 보여주냐면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정도의 거리만 보여줍니다. 그 이상은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맞는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또 딱 한 발짝 갈 만큼은 보여주기 때문에 그 보여주는 거를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저희를 인도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이 원시림을 겨루면서 다시 한번 그때 생각이 났었습니다. 왜냐면 저 리본을 발견하지 않고는 너무 어려웠어요, 길 찾기가. 그래서 리본이 파란색이나 주황색 리본이 보이지 않는다면 천천히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모르는 곳으로 막 가지 않고 일단 저 표시 보이시죠? 저 표시를 찾을 때까지 찬찬히 잘 모든 디렉션을 잘 찾아보고 저 표시가 보이면 그쪽 방향으로 가고, 그쪽 방향에서 또 방향을 틀 때도 저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틀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표시가 있는 거에 참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을, 그 나무들의 전기를 받고
있고 정말 그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왔을 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며 걸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잘 걷다가 제가 발 밑에 있던 사인을 못 봤었습니다. 못 보고 나무에 있는 리본만 보면서 가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갔어요.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리본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리본이 어디 갔지?' 하고 리본을 찾는데 리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패닉을 하고는 리본을 찾으려고, 근데 거기에 작은 트레일들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고 나무도 너무 많고 이렇게 너무 우거지고 하다 보니까 그 리본을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겨우 리본을 찾았는데, 찾고 그 리본을 따라가면 한 자리를 계속 뱅뱅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그 리본의 그다음 앞으로 가는 방향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정말 완전히 패닉을 했죠. 왜냐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살려주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하고 막 했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리본은 찾았는데 문제는 그 리본이 어떤 방향을 보여주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 그 순간의 그 공포와, 왜냐면 이 섬에는 사람이 살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여기 핸드폰은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제가 지금 길을 잃었고 리본이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아저씨가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그쵸? 그래서 아저씨한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아저씨가 "너 이 파이프를 따라갔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걷기는 한참 걸었다. 근데 지금은 파이프라인을 많이 벗어났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너 여기가 end of trail이고 go back to boat라는 사인을 못 봤느냐? 그 사인에서 그 사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갔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느꼈죠. 나는 go back to boat라는 사인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go back to boat라는 사인을 보지를 못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일단 그러면 심플 퀘스천을 하겠다." 그러면서 "너 도대체 지금 보이는 리본의 색깔이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황색이 보입니다." 했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황색을 따라가라고 했느냐. 파란색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 오다 보면 파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계속 같은 색깔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황색을 따라왔을 뿐인데 이 주황색이 없어졌다."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런 나무도 건너고 이렇게 가끔 사람을 만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닥 걱정을 안 했는데 제가 길을 잃었었을 그 상황에서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변에. 그리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없고, 저는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많이 떨어지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 혼자만의 천천히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진흙탕도 건너고, 이 정도는 정말 트레일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였고요. 제가 길을 잃은 곳에서는 정말 트레일이 너무나도 좁은 그런 트레일이 보여서, 그래서 아저씨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리고 또 문제는 제가 오후에 여기를 간 거여서 점차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일단 그 오렌지 그 리본을 찾아서 돌아 나와서 그 back to boat 팻말을 찾아서 그 팻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와라. 그러면 그 팻말이 있는 데서 그 보트 선착장까지는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팻말을 찾는다면 거기서 나한테 다시 전화를 해라 라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여기서 가지고 갔던 간식을 먹었었는데요.
이렇게 갈 때는 에너지바 챙겨가는 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물에다가는 전해질을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정말 다리를 저기서 간식 먹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이렇게 나무도 크고, 그래서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룰루랄라 큰 나무를 즐기며 나무들과 이야기하며 겁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이 리본도 못 찾겠고, 길은 더더욱 못 찾겠고, 그리고 트레일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다닌 그게 오래됐는지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죠. 예.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바닷가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바닷가 이후로 완전히 길을 잃은 거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해맑게 웃고 있었네요. 이 뒤로는 예, 웃음기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그 Go Back to Boat라는 편말이 이 해변가 근처에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찾았었는데요. 예, 저는 해변가 보고 그 다음에 그 리본만 보고 따라가느라고 전혀 그 편말을 놓쳤었네요. 와, 그리고는 정말 한동안 다시 이 해변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고 다닐 때 만났던 버섯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은 길도 안 보입니다. 이 큰 덩치의 나무를 몇 번을 넘었으며 정말 여기 이때가 지금 제가 길을 잃었을 텐데요. 그랬다가 겨우 찾았습니다. 리턴 보트. 그러고는 제가 이제 아저씨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아저씨가 30분 뒤에 픽업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등산을 즐겼었는데요. 와, 진짜 혼자서 그 안에서 길 잃어버렸을 때를 생각을 하면 그래서 지금 이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이유가 그 안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사실 몸 여기저기에도 나무 둥지에 찍히고 나뭇가지에 긁히고 예, what a adventure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파란 리본을 찾아서 나올 때는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엔드 오브 보드워크로 해가지고 저의 모험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정말 그 삶에서 아까 제가 여기서 저쪽으로 갔었고요. 끝나시면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시면 보트를 만납니다. 보트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삶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무엇보다 저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제가 침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다시 길을 찾아 나오면서 가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쩜 그렇게 용감하게 다니세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안 계시면 이렇게 용감하게 다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빅트리 트레일 가보실 분들은요. 제발 꼭 그 백투 보트 그 편말 찾으시고요. 그 너머는 절대 가지 마시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우리나라 방송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오프그리드로 사시는 분들인데요. 이게 유튜브 채널에서도 나왔는데 저기에다가 불법으로 저렇게 그런 걸 자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저기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을 쫓아낼 수는 없대요. 그래서 선장 아저씨께서 저 사람들 저기가 재미라기보다는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리의 노숙자들인 거죠. 예. 그래서 저런 사람들도 보고 지금 이게 토피노 다운타운입니다. 참 작은 도시죠. 빅트리 트레일을 하시면 이렇게 배에서 보시는 토피노를
구경하실 수도 있네요. 그럼 토피노에 가신다면 빅트리 트레일 한번 가보세요. 안전하게 산행하세요.